시대를 초월한 리더, 징기스칸. 그의 리더십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불가능해 보이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출신이 아닌 능력과 충성심으로 인재를 발탁했습니다. 셋째, 전리품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영감을 줍니다. 징기스칸, 초원에서 세계를 품은 리더. 버림받은 소년, 세계를 정복하다. 1162년, 몽골 고원의 혹독한 주의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핏덩어리가 쥐어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샤먼들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위대한 전사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아이 태무진이 역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을 건설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태무진의 어린 시절은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9살 때 아버지가 독살당했고 부족은 그의 가족을 버렸습니다. 초원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어린 태무진은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들쥐를 잡고 풀뿌리를 캐며 간신히 생존했습니다. 한때는 노예로 잡혀가 목에 칼을 차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순간들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굶주림은 그에게 전략을 가르쳤고 배신은 그에게 충성의 가치를 알려주었으며 고난은 그의 정신을 강철처럼 단련시켰습니다. 능력주의, 피가 아닌 재능으로. 징기스칸의 가장 혁명적인 리더십은 능력주의였습니다. 당시 유목사회는 혈통사회는 혈통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나는 양치기의 아들이라도 재능이 있으면 만호장으로 삼고 귀족의 자식이라도 무능하면 말돌보는 일을 시킬 것이다. 실제로 그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제베는 원래 적군이었습니다. 전투 중 징기스칸의 말을 화살로 쏴 죽인 바로 그 사람이었죠. 포로로 잡혔을 때 제베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네, 제가 쏜 화살입니다. 죽이려면 죽이시오. 이 정직감과 용기에 감동한 징기스칸은 그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장군으로 삼았습니다. 제베는 후에 몽골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장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사회적 계급을 뛰어넘어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그의 군대에서는 10명의 우두머리인 10호장부터 10,000명을 이끄는 만호장까지 모든 직책이 오직 실력으로만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혁명이었습니다. 법치주의, 칸도 법 앞에 평등하다. 1206년, 몽골 부족들을 통일한 후 징기스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야사라는 법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법이 황제인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아들 중 한 명이 사냥 규정을 어겼습니다. 신하들은 황자인이 봐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지만 징기스칸은 단호했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같다. 내 아들이라고 예외는 없다. 아들은 정해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몽골 제국 내에서 불교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샤머니즘 신자 모두 자유롭게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직자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13세기에 이러한 종교적 관용을 보인 것은 매우 선구적이었습니다. 소통과 정보, 영마제의 기적. 징기스칸은 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가 만든 얌이라는 영마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통신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국 전역에 30km마다 역참을 설치했고 그곳에는 항상 신선한 말들이 대기했습니다. 급한 전령은 말을 갈아타며 하루 30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겨울 먼 전선에서 싸우는 장군에게서 급보가 왔습니다. 식량이 떨어져 병사들이 굶고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즉시 식량 수송을 명령했고 역마제를 통해 3일 만에 물자가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한 달은 걸렸을 거리였습니다. 굶주리던 병사들은 울면서 황제의 초상화에 절을 했다고 합니다. 인재 존중, 적의 지혜도 받아들이다.
징기스칸의 또 다른 위대함은 학습하는 리더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중국 성벽 앞에서 그의 기병대는 무력했습니다. 초원의 전술로는 높은 성벽을 넘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는 곧 해법을 찾았습니다. 포로로 잡은 중국 공성 전문가들을 존중하며 대했고 그들에게서 투석기와 공성무기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는 적의 기술이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행정 시스템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관리들을 그대로 등용해 제국을 운영하게 했습니다. 통치는 말 위에서 할 수 없다는 그의 말은 유명합니다. 충성의 보답, 부하를 가족처럼. 징기스칸은 부하들을 가족처럼 아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공정하게 나누었고 자신이 가장 큰 몫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배불리 먹어야 나도 배부르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한 추운 겨울날 야영지를 순찰하던 징기스칸은 보초를 서는 어린 병사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추위에 떨고 있었죠. 징기스칸은 자신의 모피 외투를 벗어 그 소년에게 덮어주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소년은 자신을 따뜻하게 해준 이가 데칸이었다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소년은 평생 징기스칸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싸웠다고 합니다. 비전의 힘, 꿈을 현실로. 하늘이 하나이듯 땅의 주인도 하나여야 한다. 징기스칸의 비전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로 싸우던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해 평화를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그의 제국에서는 상인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안전하게 무역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팍스 몽골리카, 몽골의 평화였습니다. 한 상인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금화를 머리 위에 이고 몽골 제국을 횡단했지만 단 한 번도 도둑을 만나지 않았다. 이것이 데칸이 만든 평화다. 유산, 한 사람이 세계를 바꾸다. 1227년, 징기스칸은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는 몽골의 작은 부족들을 통합해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리더십 철학입니다. 능력주의, 법치주의, 종교적 관용, 소통의 중요성. 이 모든 것들은 8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리더십의 원칙들입니다. 버림받은 고아 소년이 세계 정복자가 된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전, 용기,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지 보여주는 영원한 교훈입니다. 징기스칸은 말했습니다. 나는 정복했지만 진정한 승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의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용기와 비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구독, 좋아요, 댓글은 최고의 응원입니다.